감정일기를 쓰면 무엇이냐? 이건 왜 필라테스 샵에서 쓰는 거지? 운동도 하지만 감정 다이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도 내면의 감정이 쌓였기 때문에 아무리 PT를 받아도 트레이너가 아무리 으악! 회원님 식단 관리하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해도 그 말조차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나에겐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혹은 이끌어주는 사람의 말이 들어가려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이 꽉 찬 상태에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승모근이 많이 뭉쳐서 근육이 많이 뭉쳐서 명치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두통도 오시죠? 그때마다 풀기도 하고 뭐 마사지볼을 문지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보세요. 마음이 긴장되면은 승모근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누가 승모근 때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긴장하는 거예요. 위협을 받을 때도 깜짝이야 할 때 승모근이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일을 하면서도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와 감정들이 전부 다 몸에 기록이 되고 굳게 됩니다. 치료를 받든 치유를 받든 그때뿐이다 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내면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표면적인 것들만 건들다 보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은 몸을 움직이는 것과 체형을 변하는 거는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감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잖아요. 인생 바꾸는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근데 마음을 먹어도 왜 자꾸 안 먹어질까? 그 이유는 바로 감정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떡볶이나 맛있는 거를 풀거나 놀러 가는 걸로 풀거나 뭔가 다른 좋은 사람을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던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건 해소가 아니라 여전히 근본의 뿌리 문제는 내면과 나의 몸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가 그것을 마주해주는 작업이죠. 감정일기를 저희가 하나부터 6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5번, 6번 그 다음에 더 깊은 무의식의 나의 진짜 모습을 찾는 거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칭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곳까지 내면까지 건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거는 정말 심오한 통찰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평소에 계속 꾸준히 돌아보고 그리고 그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흉내내기밖에 안 되고 저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있고 저희 선생님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자신의 무의식까지 돌아보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바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와 통찰력으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꺼풀만 내 감정만 벗겨내고 솔직해진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깊어지고 연인과의 대화, 직장 상사과의 스트레스와 트러블 이런 많은 부분도 해결이 될 거예요. 이 감정 일기만으로.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오늘 나에게 올라온 감정과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직장 상사랑 싸웠습니다. 해가지고 보고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경우도 있고 연인끼리도 싸우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다툴 때 그렇게 싸웠을 때 어떤 감정, 분노라는 감정, 서운함의 감정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때 어땠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 했었고 그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감이 있었고 좀 분노의 감정도 남았습니다. 감정과 상황을 적는 거예요. 쭉. 오늘 내가 연인이랑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화를 냈다. 분노의 감정이 있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2번에 보시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람이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2번만 잘 해줘도 내 감정의 진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글자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물론 직접 말해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진심이 짓밟히는 거 아닐까? 대충 예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종이로라도 풀어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에 대해 결과를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저의 일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서운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분노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는 거죠. 연인끼리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상대방한테 모진 말을 하죠. 그럴 거면 헤어져. 혹은 부모님들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집 사서 집 나가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 뭐예요? 2번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줘. 내 말 좀 들어줘. 너 진짜 짐 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부모님 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혹은 연인한테 헤어져 라고 한 거지만 헤어져가 아니라 지금 나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내
말 좀 잘 들어주고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어가 진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심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려면 사실 자존감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존감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해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들을 들어봤자 그냥 흘려갈 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 본심을 글자에 적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이 부분만 잘해도 이 뭔가 묵혀있던 여기 소화가 갑자기 쑥 되거나 목이 가벼워지거나 특히 저는 가슴 쪽에 맺힌 게 많아서 그런지 이러한 말과 나 스스로를 진심으로 돌아봤을 때 이 가슴 쪽에 줄기가 시원하게 파스 붙인 것처럼 내려가는 거를 저도 가끔 느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꺼풀 걷어내고 진짜 속마음을 2번에다가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은 이제 한꺼풀 더 들어가는 거예요. 2번 혹은 3번에서 멈춰도 됩니다. 4번부터는 코칭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3번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좀 알아줘. 자, 예를 들어 아까 부모님이 말씀했던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시끄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했던 그 분노의 감정이 1번이었던 거고 2번에 솔직한 감정이 나오겠죠. 2번의 솔직한 감정은 뭐예요? 내 말 좀 들어줘. 너 진짜 집 나가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끝까지 나랑 대화 좀 하고 내 의견에 좀 굽혀줘였잖아요. 그럼 3번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적는 거예요. 엄마도 너무 힘든데 딸이나 혹은 자녀 너라도 나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해받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정말 잘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말을 했던 것 뿐인데 너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했던 것 뿐이다. 내 감정의 한꺼풀을 더 벗겨서 적게 되는 겁니다. 연인으로 따져볼게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헤어져라는 자존심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1번에 적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대화의 상황에. 그럼 2번에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 좀 잡아줘 였잖아요. 그딴 식으로 헤어져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줘 였잖아요. 나를 붙잡아줘 였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바람이. 그럼 3번에 왜 그 사람한테 붙잡아달라고 하고 싶었었던 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걸 나도 알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떠해서 이 순간만큼은 이 말만큼은 너가 내 의견에 수용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을 3번에 또 적는 겁니다. 여기서 4번부터는 4번을 볼게요. 이 감정과 비슷한 느낌을 예전에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자, 요것부터는 살짝씩 코칭이 필요한데 생각나시는 분들은 적으시면 되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스탑하셔도 됩니다. 한꺼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내용 그리고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까지 딱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운명이 달라집니까? 내가 평소에 세상으로부터 누가 말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 혹은 갑자기 말에 상처가 받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와 억울함과 뭐 어떤 행동 자신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날라와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말하는 거, 체형 이런 것들이 항상 막 분노와 긴장 굳어있는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데 그런 스트레스와 자극이 들어와도 감정의 뿌리를 해결해버려서 그냥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흘려보내니까 더 이상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행복의 시작이고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즉 운명이 아주 바뀌어버리는 지점이에요. 사주팔자적으로는 팔자가 바뀐다고 하죠. 혹은 좋은 팔자로 태어나도 팔자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운때가 들어왔을 때 그 운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의 극대화로 찰 수 있는 방법도 감정을 바꾸는 것이고 그 눈을 가지려면 평소에 감정적이지 않고 평온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긴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안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스트레스와 이런 여러 감정들 주위의 관계로 힘들게 하니까 그런 기회가 와도 돈복이 와도 다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 이 운때 맞으니까 사업해야지, 로또 사야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해결하는 결과적인 그 방법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어렸을 때 비슷한 상황 안 떠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옛날에 와이프랑 싸웠던 경험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와이프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대략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열었더니 현금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뽑아서 아내에게 턱
턱 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됐어요. 왜 그딴 식으로 돈을 주냐라고 하면서 저는 벙쪘죠? 나는 너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 거고, 근데 이왕 유쾌하게 주고 싶어서 돈을 이렇게 유쾌하게 딱 남자답게 일부러 준 거다. 저도 억울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또 화해를 한 다음에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커플들이 어때요?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미안해, 그때 상황이 내가 그래서 미안해 하고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딴 거 하자. 이거는 감정을 해결하고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 회피 차원인 거죠. 그냥 맛있는 건 먹으러 가거나 다른 재미난 걸로 인해서 내 묵혀있던 감정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감정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대체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는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싫지 않아요? 똑같은 걸로 계속 싸우면 지쳐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것도 지쳐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변화에 대한 개선 의지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해를 하게 되면요, 서로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그래도 노력해주고 있구나, 그 작은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4번에 이 비슷한 감정을 예전에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라고 했잖아요. 1번부터 볼게요. 여자친구 버전으로 걸어갈게요. 결국에는 화는 여자친구가 결국에 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올라온 감정은 뭐였나요? 분노였죠. 제가 턱 했을 때 분노했습니다. 근데 2번,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던지냐? 돈을 부드럽게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세게 하냐? 3번,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세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돈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뭔가 찍어 누르는 것 같고, 돈으로서 나를 뭔가 부려먹는 것 같고, 돈으로서 뭔가 해결하려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비슷한 느낌을 예전에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게 뭐였냐면, 아내는 이제 과거에 오빠가 사업으로 꽤 잘 나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모든 가족 모임이나 행사 때마다 참여할 때도 있지만 참여 못하거나 그럴 때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돈을 이렇게 툭툭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것도 뭐 생일 선물도 돈으로. 그러니까 뭐를 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상처가 됐던 거. 그냥 마음이라도 같이 와서 참여 밥이라도 먹으면 좋은데 사업한다는 이유로 핑계대면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이 상처가 되고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탁 던졌을 때 이 돈 던지는 순간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까? 바로 자신의 오빠의 모습이,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저에게 화라는 포인트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받았던 불편한 감정과 상처가 비로소 탁 터져서 저에게 화를 내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4번의 기억입니다. 4번, 5번, 6번에 관련된 것을 저한테 더 깊게 들어간다면 저는 왜 그럼 이렇게 돈을 탁 던졌을까요? 저는 가정 환경이 가난한 가정 환경에 흑수저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과 성공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받고 싶어 했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남자답게 증명할 이유가 생겼다. 그 다음에 플러스 과거에 저는 사람들을 재밌게 웃겨줘야지만 사랑받는다는 일종의 살아남는 방식이자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그 두 개가 탁 맞물리게 되면서 돈을 유쾌하게 팍 하고 내려놓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좋은 의도였지만 내면에는 이런 과거와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싸우고 그냥 지나갔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도 또 똑같이 싸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서로 몰랐다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깊게 이야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려줄 수 있는 상태도 됩니다. 뿐더러 감정일기를 우리의 감정을 써 내려갔기 때문에 이 몸에 기록된 그날의 감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몇 번 계속 쓰다 보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 화를 내는구나, 내가 어떤 포인트에 상처를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세상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여러 사람들의 이런 욕이나 아니면 돌려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떨 때 화낸다라는 포인트를 알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툭, 옛날에는 같은 말을 해도 10배를 반응했는데 지금은 2, 3 이렇게 반응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그렇게 흔들려 멘탈 강해져 이거는 그냥 겉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채찍질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이 내면의 뿌리를 바꾸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을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멘탈은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감정일기 이렇게 쓰는 방법 배워봤고요. 쓰다가
어렵거나 코칭이 필요하면 감정 다이어트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해 주시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뭐 사주팔자 상담을 하든 심리 상담을 하든 운동을 하든 마사지 샵을 다니고 있다면 이 감정일기랑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부터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를 보고 싶으면 제가 올려놓은 좋은 말들로만 구성해놓은 명상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냥 눈 감고 유튜브 틀어놓으면 알아서 제가 멘트를 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호흡하고 멘트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날의 나의 감정도 정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감정일기와 명상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에서 비롯해서 나온 거라 보면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이 도대체 왜 들지? 나의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라고 계속 독서를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흐름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담겨진 내용에 심리상담사의 자문에 살짝씩 다듬으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